요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 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어떤 상업지역이 있죠?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요.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요. 근린 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한테 좋은 거는, 자, 이제부터 우리한테 좋은 거는 산 다음에 올라가는 거. 중심 상업지역은 뭐예요? 끝판왕이잖아. 명동이에요, 명동. 걱정할 필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살 돈 없어요. 예.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뭡니까? 이러면, 아, 명동. 그래서 내가 못 사는 땅이다. 일반 상업지역이다. 뭐 짓기 좋은 땅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 상업지역이다. 뭐 짓기 좋은 땅이 많을까요? 일단 용도 지역과 어떤 건물 짓기 좋을까요? 하는 주된 어떤 용도, 주된 어떤 건축물의 용도, 이게 딱 떠올라야지 투자가 좀 쉬워지긴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짓는 사람한테 땅 팔면 되겠구나. 이게 잡히면 좋죠. 일반 상업지역 뭐 하기 좋은 땅일까요? 많은 분들이 상가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을까요? 상가 건물이라 쓸게요. 근린 상가, 그러니까 그게 맞을까요? 사실은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상가 건물 짓기 좋은 일반 상업지역은 웬만하면 상가 건물 이미 지어져 있어요. 그럼 거래가 어찌 되느냐? 이 건물의 부속 토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 좋냐 안 좋냐 이러지 땅이 좋냐 안 좋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쌤, 우리 일반 상업지역 할 필요 없네요? 아니요. 이거 나홀로 아파트가 되게 좋아요. 구도심 일반 상업지역이다. 나홀로 아파트 짓기, 공동주택 짓기 좋은 땅들이 은근히 많아요. 화면 보시면 이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인데 용도지역 뭐라고 해놨어요? 일반 상업지역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방화지구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얼마죠? 건폐율만 불러주세요. 80인가요? 예. 근데 방화지구 해놨잖아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방화지구는 불나면 안 된다 이런데요. 그러면 불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동이다. 토지 용계 확인서 안 봐도 100%입니다. 그런 거 100% 방화지구 되어 있을 거예요. 구도심 일반 상업지역은 방화지구 되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 좀 도로 같은 것들 큰 도로 없고 이러면 불 나면 옆에 번지면 큰일 난다 이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불이 났는데 옆으로 안 번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폐율이 100이나 90이 좋아요? 2, 30이 좋아요? 맞네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렇게 많이 줄일 수는 없죠. 그래서 방화지구에서 주택 건축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건폐율 70으로 해라. 거의 대부분 조례가 일어났어요. 거의 대부분 조례가 방화지구일 때는 건폐율 10% 깎아라 이렇게 났습니다. 아마 그 공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방화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내화 구조로 짓고, 요즘 누가 목조주택 안 짓잖아요. 내화 구조로 짓고 뭐 이런 거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는 우리는 방화지구는 내화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 지으려고 그러면 건폐율 10% 떨어져요.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이 땅 48평이네요. 주택 맞나요? 화면 보면 이렇게 썩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썩은 집을 보고 사는 건 아니고 땅을 보고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건폐율 70 잡으면 얼마의 바닥 면적이 한 대충 35평쯤 나오죠. 그럼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빼면 한쪽에 한 15평씩 나가지잖아요. 이거 낙찰받은 사람이 제 지인이거든요. 수원에서 빌라 하시는 사장님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어느 날 종률 씨, 내가
화서동에 일반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거 내가 원가에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볼래? 이런 거야. 내가 예, 한번 줘봐요. 어떤 건데요? 이래 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여기다. 이분이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요 집이거든요. 부식이 좋게 지어져 있죠? 예. 나름대로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다가 상가 지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낙찰 받았고 가도면까지 그렸는데 해놓고 보니까 임대해봤자 뭐가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러지 말고 집을 짓지 그래요 이래가지고 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 지었거든요. 요거 지어서 다 분양해서 수익 크게 냈죠. 그분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 사장님이.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남이 빌라 분양하는 거 그거 대신 일해주는 실장님이었어요. 근데 일을 똑부러지게 잘 하니까 거기 회장님이 이거 내 한번 기회 줄게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해가지고 해서 잘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몇 건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엄청 여유가 있는 분 됐고 그렇죠. 저는 뭐라 할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헬조선이란 말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도처의 기회고 할 수 있는 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돈 더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뭐가 헬이냐고. 진짜 헬은 조선시대가 헬 아니에요? 계급사회였고 맞잖아요. 예. 그럼 아마 저는 노비의 자식이었겠죠. 예. 절반 이상의 노비였잖아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 경상도 쪽은 노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양반이 한 5%밖에 안 되나 그랬거든요. 난 노비가 아닐까. 노비 출신인데도 잘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여러분들이 일반 상업지역을 만난다. 그러면 상가건물 떠올리지 말고 요걸 떠올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다. 이거는 근린상업지역은 거의 대부분 택지지구에 땡땡 프라자 상가들 있잖아요. 프라자 상가 짓는 거, 요런 용도 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신월동, 신정동? 아닌데. 신길동. 죄송합니다. 예. 저 서울을 잘 몰라요. 서울을 잘 몰라요. 웃긴 얘기 해드릴까? 얼마 전에 홍춘욱 박사님하고 술을 한잔 했거든요. 홍 박사님이 이제 사석에는 형님 동생 하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자모 이러더라고. 자모가 뭔지 알아요? 잠실 주공 5단지 자모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자모라 부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니는 부동산 하면서 자모를 모르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형님 뭐 파월 알아요 이랬어요. 파월 알아요 이랬지. 그 파월 알지 이러더라고. 뭔데 이러니까 그 파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연준 의장 나올 거 아니야. 틀렸다고. 파주시 월롱면이라고. 어? 파월계 뭔지 알아요? 그게 뭔데요? 파주시 월롱면 계획관리. 거기 고속도로 개통 2, 3년 남았잖냐. 그거 개통하면 인천항까지 바로 갈 건데. 그렇습니다. 월롱면 모르죠? 나는 월롱면 내비도 안 켜고 와요. 대신에 요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야기할 건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10분 쉬었다가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럼 그때 가면 천 간다라는 공부가 되면 자, 이제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공업지역 중요합니까? 예, 엄청 중요합니다. 돈 됩니까? 예, 돈 됩니다. 녹지지역 당연히 돈 되고요. 예. 공업지역은 왜 돈이 될까요? 공업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 왜 돈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언제 했겠어요? 그 옛날 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막 전기전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육 상품 이랬을 때 10대 교육 상품 중에서 9개가 우리나라가 다 상위권에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업지역 지정한 것들은 뭐 쇠 깎는 공장 있을 때 지정한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나라 7대, 10대 교육 상품 이러면 뭐한 5개 정도밖에 안 도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라니까. 인구 5천만 정도 되면서 반도체, 석유화학, 전기전자, 바이오 다시 해볼게요. 인구 5천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이 5개 다 있는 나라가 엄청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더 있지만 예, 뭐, 조선, 철강 맞죠? 철강도 있지. 또 뭐 있죠? 예? 배터리 또 뭐 있죠? 하여튼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라 생각하거든요. 석유로 버는 돈이 많잖아. 우리나라 원유 정제 기술 좋고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고도화되면서 옛날의 그 공업 지역들을 자꾸 재편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공업 지역에도 또 변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는 동네에 공업 지역들은 늘 괜찮습니다. 제가 그 학원에 작년에 올 봄이군요. 올 봄에 학원에서 빗강의를 하면서 글로우 서울 유정수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글로우 서울 아세요? 글로우 서울 치면은 뭐 회사가 합을 만드는 회사예요. 글로우 서울이 익선동 막 이제 다 한 개발하고 이런 회사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완전 몸짱. 예. 보면은 막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랬었죠. 영도 갈 생각 없습니까? 이랬어요. 부산에 영도 들어갈 마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유정수 대표님이 이렇게 말하면 짜고 친다고 한 줄 알겠다. 자기 영도 부지 매입했다더라고요. 영도에 있는 공업지역들 세분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바닷가 쪽이죠. 맞죠? 이게 뭐냐면 영도가 옛날에 조선소 배 만들던 데가 많아서 그래요. 배 만들려고 하니까 바닷가에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바닷가 땅이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배 안 만든단 말이에요. 배 거의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바닷가 땅인데 뭐를 자동으로 갖고 있어요? 바다 뷰를 갖고 있죠. 맞죠? 거기다가 공장이니까 배 만들던 공장이잖아요. 그 도크라 그러잖아요. 천장고가 엄청 높은데 건물에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썩은 건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딱인 거예요. 바다 뷰에 공장 왁구에 천장 높고 기둥 없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데들도 그렇게 많이 바뀝니까? 예. 하플 많이 바뀝니까? 예. 그런 데가 좋은 데입니까? 예. 한참 공장 잘 돌아가는데 그런 데는 돈 안 돼요. 이미 비싼데 근데 돈 안 됩니다. 자, 공업지역을 세 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요.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요. 준공업지역이 있거든요. 전용 공업지역은 어느 동네가 많아요? 여기 이제 조선소, 그다음에 제철소. 선생님, 제철하고 철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철, 철강. 동부 제철이라는 회사도 있고 동부 철강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던데. 전용 공업지역들은 보면 이게 준서 여기에 여기가 상업이 있고 맞나요? 이럴 때 여기가 준주거였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옆에 공장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다. 그 사이가 준공업지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할 게 많습니까? 할 게 많죠. 예. 주거지역보다 공장이 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은 준주거보다 더 변화가 심해요. 예.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업지역이다. 뭐 하기 좋은 땅이 많을까요? 공장하기 좋은 땅, 예, 맞고요. 또 일반 공업지역인데 지자체에서 뭐 특별계획 또는 특별계획 가능구역 이렇게 씁니다.
해가지고 블록 단위의 개발을 유도하는 동네 있잖아요. 아, 이런 데가 되게 좋아요. 이런 동네는 이제 자꾸 뭘로 바뀌냐면, 이런 동네는 자꾸 지산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에 주변에 뭐가 당연히 많겠어요? 공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장이 많으면 원룸 잘 되겠네요? 맞죠? 일반 공업 지역에서 원룸 지으면 돈 될까요? 아마 돈 될 거야. 자, 여러분, 교재로 올라가서요. 일반 공업 지역에서 원룸 허가 나는 한번 봐봐요. 여기 네모는 뭐냐면 조례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모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미음으로 썼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세대주택 일반공업지역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종구생, 2종구생만 되고 맞나요? 오피스텔도 안 되고 단독 다가구 안 되죠. 그죠? 단독 다가구를 해야지 원룸 짓기가 좋잖아요. 맞나요? 예. 근데 원룸 허가를 받으려면 일반 공업지역 뭘로 해야 되냐면 거의 대부분 근생 허가를 받아서 고시원으로 가야 돼요. 예. 고시원으로 해가지고 원룸 건물 짓는가 한다. 그럼 그 수요는 되게 많아요. 예. 참 저도 엄청 별난 사람인 게 GS 리테일을 다니면서 저는 회사 다닐 때 여름 휴가를 거의 안 썼거든요. 휴가 연차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휴가 가는데 안 썼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누구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거기 간다 하고 경매 입찰 가거나 물건 뒤처리 가거나 뭐 팀장님이 갑자기 뭐 김대리 다음 주 화요일은 뭐해? 아, 그 고모부 돌아가실 건데 이런 얘기. 얘 보면은 여기 일반 공업지역 많죠. 거기가 공장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수원에 업자 사장님하고 땅 사서 같이 이거 지읍시다 했던 땅이 요 안에 있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GS15 있잖아요, 여기. 제가 요거 개발 담당인데 요렇게 요 필지가 14개인가? 엄청 큰 공장이 있던 땅이었어요. 그 공장이 팔고 나가는데 그 사장님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GS15를 입점시킬게. 그러면서 한 덩어리 내주라. 그래가지고 개발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안 했는데 그 왜 안 했냐면 요 고시원 허가거든요. 수원의 고시원 허가가 이거 2010년도 이야기인데 2010년 기준으로 고시원 허가가 전년도 대비 10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와. 근데 이 동네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요런 공업지역에 고시원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서 공업지역 땅값이 쫙 올라갔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아까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거네요. 맞나요? 예.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땅값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때가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들을 냈죠. 종합발전계획을 내면서 준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특별계획을 해서 개발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군포시는 군포시대로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이런 거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기도 수도권 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준공업지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냥 공업지역이라고 하기도 해서 범위를 넓히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 경기도에서는 공업지역을 활성화 방안 또는 뭐 조례마다 동네마다 이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산업을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도로법 할 때도 할 건데 쇠 깎는 공장들은 제2외곽 고속도로 쪽으로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이제 예. 그 근무인들이 뭐 장첸, 장희수 이런 것들은 그로 나가라. 그로 나가고 그 다음에 첨단 업종들을 유치하려고 고급 일자리 같은 것들은 안에 두려고 막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발표하는 도시가 경기도는 인천도 있고요. 군포도 있고요.
안산도 있고요. 안산시화 어디더라? 반월공단 근처 쪽에 첨단 산업단지 넣는다고 발표하고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되게 변화가 많은 동네입니다. 서울의 중공업 지역 중에 가장 큰 형 누구예요? 성수죠, 성수. 그죠? 엄청 부끄러운 이야기 한 개 해드릴게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성수 성동구잖아요. 제가 개발 담당이었어요. 홈플러스 다닐 때. 홈플러스 점포 개발 담당이었어요. 내가 그 지역 담당이었고, 그게 코카콜라 물류부지 매각하는 거 매입해가지고 홈플러스 무슨 컨셉 매장 만든 거예요. 그거 내가 담당이었어요. 그 산 땅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때 주변에서 김대리 거기 중공업 지역 땅 좋은데 투자도 좀 해보지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뭐라 했느냐. 뚝도 시장 가봤어요? 이러면서. 성수 그거 안 된다고. 내 혓바닥 잘라버려야지 그냥. 중공업 지역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만다고. 계속 올라가더라고. 길을 닫아버렸죠 내가. 여러분 왜냐면 담당을 하면서 노후한 공업 지역을 많이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좋아질까 오히려 그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 그래서 성수는 투자를 단 한 건도 못했습니다. 이런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영등포 중공업 지역 경인로 이렇게 뉴스 한번 볼게요. 교재 없죠?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자 뉴스네요. 연구반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국토부에서 LH를 시켜서 경인로 일대 중공업 지역을 공공 재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이란 걸 2009년도에 발표했나 아마 그럴 겁니다. 2009년도에 수립해 나오네요. 그죠? 수립하기 전에도 중공업 지역 이렇게 합니다 하는 뉴스는 그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거의 그러니까 2006년, 7년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살 수 있느냐? 언제 좋아질 줄 알고 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도에 이야기하자면 이미 성수는 놓쳤고 다른 데 중공업체 어찌 가냐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중인데 국토부에서 LH를 시켜서 경인로 개발하겠다. 이거 영등포구잖아요. 영등포구랑 협의 없이 국토부가 이런 발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반에서 이 뉴스를 하고 10월 달에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를 갔더니 블록별로 개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땅 삽시다 한 게 있었거든요. 화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런 데는 핫플로 만들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요런 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썩은 동네는 특별계획으로 가겠다. 요렇게를 특별계획으로 가겠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중공업 지역을 블록 단위로 개발한다. 뭘로 개발하겠어요? 주거지는 블록 개발하면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공장은 지산이죠. 맞죠? 자, 사이 좋으시댔죠? 남편님하고 답사를 갔어요. 여보, 영등포 중공업 지역이 좋아질 거래. 이거 사자. 집에서 뭐라 하겠어요? 어디 비싼 밥 먹고 강남에 어디 잘못 가더니 이거 사자 이럴 거 아니야. 자, 이 땅 샀다가 판다. 누구한테 팔 것 같아요? 지산업자 맞나요? 자, 지산업자 입장에서 이런 건물 좋아요, 안 좋아요?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이미 반쯤 다 부서져 있잖아요. 철 갈 것도 별로 없네 이제 뭐 맞죠? 사업 시행하기엔 되게 좋죠.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공업지역 땅값 올라가는 게 어떤 패턴이에요? 일단 기본이 낡은 공장들, 필지 큰 낡은 공장들 특별 계획으로 지산 짓고 맞나요? 그 다음에 지산 짓고 나면 나머지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합플되고 이런 건가요? 예. 지산을 지으면서 썩은 공장이 이만큼 있는 동네가 요만큼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지산을 지으면서 정주인구 크게 늘죠. 근무인 30배가 늡니다.
똑같은 면적의 공업지역이 있던 자리를 지산으로 지으면 근무인이 30배가 늘어요. 30배.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김성애 박사님이라고 대학원 선배 박사님이 연구를 했더니 30배가 늘더래요. 예. 그래서 여기 여관 옆에 요 뒤에 땅을 평당 3천에 샀는데 아까 그 뉴스 보고 나서 2021년도에 등기 쳤습니다. 20년도도 아니고 21년도에 평당 3천에 샀는데 1년 좀 지나가지고 정확하게는 1년 안 지났습니다. 6천에 팔았습니다. 9억에 샀는데 6,500에 팔았으니까 9억에 샀다가 20억에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땅값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함수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매수자가 바람 불면서 슈악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지산이 주춤하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중공업적 사기는 좀 부담이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필지로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경매여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공업 지역이 되게 괜찮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중공업 지역 건폐율 용적률 좀 불러줘요. 건폐율 70에 400이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였죠? 60에 250이었나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중공업 지역이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했으나 한 토지 강의 한 초반 때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런 말 했냐면 이종일 같은 그 동네잖아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이나 땅값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공업 지역은 뭐예요? 변화가 크게 있는 일반 공업 지역 공장 많은 동네에 접해 있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더 높죠. 맞나요? 거기다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 중공업 지역이 더 넓단 말이에요. 쌤, 근데 와 평당 가격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평당가 와 같았습니까?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고만고만한 건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변화가 생기면 더 큰 거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중공업 지역 훨씬 큰 거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용도 지역이 뭐예요? 중공업 지역이죠. 52평짜리 땅인데 12억에 감정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에 감정했어요? 거의 2천만 원 정도에 감정했죠. 맞나요? 예, 요 무렵에 가리봉동 이종 일반 주거 지역도 2천만 원 했었습니다. 가리봉동 131에 54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로드뷰를 보고 어느 쪽이 일반 주거 지역이다 맞춰봐요. 혼자 어디 가 있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일반 주거고 어느 쪽이 준주거 같아요? 차이 없죠? 이러면 땅값 차이 별로 안 난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2017, 18년도를 보니까 이런 거 지났죠. 일반 주거지역은 일어났잖아요, 지금. 경매가 나온 땅이 요 집이었어요, 요 집. 그래서 이 건물은 조금 편법이긴 한데 이 아다나스는 이 건물은요 생활 숙박 시설 허가 받은 거예요. 생숙 허가 받아가지고 사실상의 원룸을 이렇게 지었죠. 근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생숙 허가 안 납니다. 참고로 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제 생숙 허가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숙 허가는 해주는데 주차장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주차장법이 기본이 뭐냐면 한 가구에 주차 한 대예요. 근데 한 가구나 한 세대당 주차 한 대인데 이 세대나 가구 면적이 작다. 그러면 뭐 0.7대, 0.9대 막 이런 식이에요.
조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숙박시설은 기본이 뭐냐면 시설 면적, 호당이 아니고 시설 면적당 몇 대 또는 뭐 호당 0.3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숙박으로 하면 주차장을 몇 개 안 넣고도 원룸을 크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자체 조례에서 생활 숙박 니들도 반주 원룸으로 간주를 해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높이게 해놨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요런 차이가 나면 이제 중공업종이 더 비싸진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종 일반 주거죠. 건폐율 60%였죠? 중공업종 얼마요? 70%잖아요. 제가 강의를 조금 유치하게 하죠. 불러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습 안 하잖아요. 예습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죠? 예. 제가 강의를 할 때 PPT 교환을 만들어 놓고 쭉 읽어드리는 게 저희가 쓰면 여러분들 쓰자 했더니 자, 용적률 252번, 준공업적 얼마요? 400이고, 그죠? 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평 토지다. 그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까 5, 6, 30평 나오는데 준공업지역은 35 이래 나오죠. 밑에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준공업지역에서 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 이종 일반 주거지역도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시는 준공업 지역에서 주택 짓는다. 그러면 용적률 250까지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바꿔가지고 더 높게 해주겠다. 40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준공업 쪽의 포텐셜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녹지 지역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이야기할 때, 어이구. 아까 수업 거의 맨 초반에 이야기할 때, 어이구. 여기 토지용 계획황에서 본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할 때 도시지역 설명 있다 합니다 했잖아요. 국계법 칸에 일반 상업적인데 그 앞에 도시지역 써놨죠. 그죠? 요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국계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이 뭐냐면 주상공로까지를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저랑 공부하는 동안에는 도시지역이란 뭐요? 주상공로입니다. 예. 제가 도시지역 있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서울?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도시지역 뭐라고? 주상공로입니다. 그러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다르냐? 자, 혹시 지나가는 말로 땅 투자는 계획관리지역 사서 기다리는 거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그 부동산 책 사서 공부한 지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유통회사에서 점포 개발하면서 경매책을 네 설명 듣느니 내가 책 사... 뭐 토지 투자에 대한 공부도 보겠습니다. 이쪽은 녹지지역이라 할게요. 녹지지역이 있고 이쪽은 관리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다르냐? 두 개의 어떤 도시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녹지지역은 어디 껴있는 거냐면요. 녹지지역 친구가 누구였어요? 주, 상, 공, 그 다음이 녹이었잖아요. 녹지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녹지지역 옆에는 뭐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이 동네 집값이 너무 비싸네? 그러면요. 그러면 녹지지역을 털어나면 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을 올려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하자. 잘 모르겠으면 미니 신도시 같은 사업 하자. 맞나요?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지역이다. 이러면 어찌 되느냐?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관리지역 이렇게 있어. 옆에 봤더니, 야, 니 뭐냐? 야, 나는 농림인데? 이래요. 옆에 뭐, 나도 관리인데? 막 이런 식이야. 관리지역 뚝 잘라서 엄청 크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관리지역에 뭔가 개발 계획이 들어간다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많은 동네에 개발 계획이 들어간다면, 자, 이 동네에 산업단지 하나 덜렁 만든다. 산업단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맞나요? 도로만 개통하려고 한다. 그럼 IC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택지지구 같은 거 들어와야 되나요? 철도도 들어와야 되나요? 그래야 된다고. 다시 말할게요. 관리지역은요,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 택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개발 계획이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게 많아요. 녹지지역은 비교적 그렇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 호재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호재는 거의 없는데 집값이 비싸가지고 요만큼만 오려서 녹지지역 요만큼 신도시 하자 이런단 말이야. 자, 개발 계획은 어느 쪽이 많아요? 관리지역이 훨씬 많죠. 맞나요? 그러니까 땅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다시 하겠습니다. 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관리지역이 땅값이 완전 많이 올라가는데 그 생각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허벌판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철도도 들어오고 택지지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된다. 어찌 된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계획관리를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일단 까딱하면 100차를 넘겨야 된다. 다 쓰고 죽으려면 120까지 살아야 된다. 이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 배 뚱뚱 배 나오고 막 혈압도 높고 뭐 안 건강해 보이잖아요. 기분 나쁘네. 내가 왜 이래 됐느냐? 나는 땅을 사면 어지간하면 2, 3년에 팔아요. 팔면 뭐예요? 소고기 수산물까지요. 건강이 나빠지는 거지. 근데 관리지역 한번 잘못 사면요. 이거 10년이 가거든. 10년 동안 땅값이 하나도 안 올라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나 남들보다 10년 더 살아야 되네?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해지고 싶어요? 네. 건강해지고 싶으면 관리지역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리지역이 개발 계획이 많고 천지 계획한다. 포인트를 그게 맞추지 마시고 허벌판 동네에 이것저것 다 같이 들어와야 된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리지역 땅을 살 때는 앞단에 살라 하지 말고요. 남들이 모를 때 살라 하지 말고요. 특히 관리지역 허벌판 동네다, 산업단지다, 택지지구다 들어오려 그러면 사업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도 잘 안 나오고 행정계획만 발표하게 계속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지역 잘못 사면 진짜 길어집니다. 정말로 관리지역하고 뭐하고 만나면 사람이 건강해지냐면 관리지역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만나면 엄청 인생이 딱 건강해져요. 옛날에 이제 그 선배님을 낮춰서 말하면 내가 좀 예의가 없는 거지만 그 선배님은 정말 단기간에 공부를 엄청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뉴스를 내가 훨씬 오래 봤죠. 그 어느 날 도시기본계획이 꽂혀가지고 그 USB에다가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운받아서 새벽마다 그걸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속으로 저걸 왜 하고 있지? 그런데 그때는 또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평택 쪽에 계획관리지역을 2008년, 9년 그때 많이 샀어요. 그 지금 뭐하냐? 술, 담배 다 끊고 아침마다 배드민턴 치고. 자, 녹지지역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녹지지역을, 그래서 녹지지역 옆에 뭐 있다? 주상공이 있다. 자, 녹지지역 이야기 중요합니다. 녹지지역은요, 자연 녹지지역이 있고요, 생산 녹지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 좀 하신 분들, 선생님들이 자연 녹지지역이 좋다고 하던가요? 생산 녹지지역이 좋다고 하던가요? 대부분 자연 녹지지역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녹지지역 올라가서 보면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좀 더 많아요. 자연녹지 지역이. 숙박시설도 되는 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도 많아요. 판매시설 허가도 나요. 그러니까 상가인데 좀 큰 거, 다이소 같은 거 있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게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연녹지 지역을 좀 더 좋은 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우리한테 좋은 땅이란 건 뭐죠? 살 때보다 팔 때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연녹지 지역은 안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자연녹지 지역은 자연녹지로 계속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생산녹지는 올라갈 게 많나요? 올라갈 게 되게 많아요. 봐봐요. 생산녹지 지역 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뭐였느냐? 생산녹지 지역 하기 전에. 자, 생산녹지의 생산이 뭘까요? 쌀. 그러면 쌀 생산하고 있는 게 생산녹지였네요. 예. 그럼 원래 용도 지역이 뭐였냐? 이거 농림지역이었다고요. 맞나요? 예. 농림지역이거나 아니면 생산관리였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 이제 농림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니 이제 생산 녹지 해줄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생산에 있는 게 아니고 녹지 해줄게요. 왜요? 주, 상, 공, 그 다음에 녹 해줄게 이거예요. 맞나요? 예. 그러면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서 이제 가도 올라왔네요. 비주얼이 대지일까요? 농지일까요? 대부분 농지 비주얼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가 여기가 만약에 집값이 비싸진다. 그러면 일반 주거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겠다. 니는 그냥 옆에 주거지 옆에서 영원히 녹지해라. 자연 녹지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자연 녹지는 자연 녹지에서 일반 주거로 올라가지냐?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배울 때는 자연 녹지가 더 좋은 겁니다라고 배웠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취지는 자연 녹지가 허가나는 건축물의 종류가 좀 더 많아서 그런 건데 자연 녹지가 일반 주거 되는 거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생산 녹지 단계에서 주거지로 바로 올라갑니까? 이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는 뭐다? 농림에서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에서 온 거다. 맞나요? 예. 온 지 얼마 안 됐다. 맞나요? 예. 그래서 신빙이니까 비주얼이 아직 농지 비주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상공 녹이니까 주상공이 커지면 얘가 가격이 대지화되면서 자꾸 올라가나요? 동네가 비주얼 대지화되면서 올라가나요? 그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해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당연히 아니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산 녹지를 엄청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강의 패턴이 바뀐 거거든요. 보전 녹지 지역은 별로 돈 안 됩니다. 예. 보전 녹지 지역은 이거는 대부분 산지. 그 산지관리법상에 개발 불능지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개발 불능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온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요 표로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뒤편의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올라갈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저는 다음 지도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여기 양주 고읍에 옥정 신도시라고 있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옥정 신도시가 요만큼이 있습니다. 자, 스카이뷰로 보자면 옥정 신도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스카이뷰를 옛날 걸로 돌리겠습니다. 여기 옥정 신도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기 신도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여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추진했잖아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도 근처로 생기고 이런 데죠. 자, 스카이뷰를 내려다봤을 때 추정해 봅시다. 여기 용도지역 뭐였을까요? 원래 다. 일대가 다 관리지역 농림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빨간색 안에 용도지역이 뭘로 바뀝니까? 이렇게 되면 주상공으로 바뀌죠. 공 빼고 하겠습니다. 주상으로 바뀌나요? 저를 잠깐 볼게요. 자, 택지지구가 지정되는 경계를 두고 택지지구 경계를 두고 안쪽은 용도지역이 주상이죠. 근데 옆에는 농 이러면 뚝 떨어지잖아. 주상 농 뚝 떨어지죠. 안 되겠네. 완충 역할 한 게 필요하겠네. 그럼 농 봐봐요. 택지지구 안쪽은 주상 농미 올려줄게. 뭘 올려줄까요? 생산 녹지. 주로 올리면 같이 올라가잖아. 완충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뭘 올려줄게? 녹지죠. 근데 너 농사 짓고 있었네. 어떤 녹지로 줄까요? 생산 녹지로 온다. 생산 녹지로 올라요. 맞나요? 예. 그래서 올라오면 생산 녹지로 올라갑니까? 예. 화면 보면 요런 데 땅들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여러분 교재에 파란색 표시된 거 있죠? 이런 데 땅들이 옥정지구 안에가 주상공이 되니까 파란색 이런 것들이 뭘로 바뀐다? 생산 녹지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은 뭐죠?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은 뭐죠? 우리 공법 체계도 할 때 용도지역은 뭐였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가 어디였죠? 지자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용도지역 바꾸는 건 어쨌든 지자체 업무다. 지자체 도시계획 업무다. 라고 하겠는데 여러분 농림지역이다. 뭐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사 진짜 열심히 지어. 농업진흥구역이 많다고요.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은 누구였어요? 아까 농림부잖아. 맞나요? 농림부 관장이잖아요. 맞나요? 예.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동네가 뭐 변화가 있네 이런 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농림부가 잘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간다.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냐? 지자체에서 먼저 올려줍니다. 맞나요? 생산 녹지 지역으로 가도 됩니까? 예. 근데 농림부는 잘 모르고 있죠? 그럼 농업진흥구역 그대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형 우리 좀 바꿔주라 할 수도 있나요? 맞나요? 그러면 진흥구역,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나요? 대체로 이 순서,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순서. 그래서 아까 그 소사벌 지구 옆에서 한 게 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요거는 택지개발 농림지역이다. 이건 언제 용도지역이에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이죠? 맞나요? 지정 전인데 지정쯤 되면은 꼭 지정 때라고 딱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지정한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발표하고 나서 지정을 해버리면 그 안에는 용도지역이 주, 상, 공, 시가지잖아요. 근데 나는 농 이러면 안 되겠네. 뭘로? 녹지로 올려줘. 어떤 녹지? 생산 녹지. 근데 생산 녹지이지만 뭐는 따라온다? 농업진흥구역 따라온다. 맞나요? 그래서 지정 무렵에는 사진 찍지 마세요. 다 하고 찍어. 다 하고. 지정 무렵에는 농업진흥구역이 딸려 붙어 있는 생산 녹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지지구 입주 무렵쯤 되면요. 입주쯤 되면 지자체에서 진흥구역 해제 좀 합시다. 이럴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요때가 이제 진흥구역 해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자, 좀 사진 좀 찍지만 일단 봐봐요. 그러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다. 비주얼이 뭐예요? 농지죠. 맞나요? 봐봐요. 농지였잖아요. 지정 전에. 맞나요? 근데 지정 때 와서 보니까 이거 생산 녹지역 올려줬네. 근데 옆에 뭐가 따라 붙어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따라 붙어 있죠. 그럼 여전히 비주얼은 농지죠.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땅값은요. 뒷단의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올라간다. 많이 안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입주쯤 되면은 진흥구역 해제를 했네요. 맞나요? 그럼 생산 녹지 지역에 지을 수는 다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흥구역이 아니니까 진짜 농사 열심히 지어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때 비주는 뭘로 바뀌겠어요? 대지로 바뀌겠죠. 요때 많이 올라요. 요때. 그러니까 저는 강의 때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호재가 있다. 미리 살 필요 없다.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뒷단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진흥구역 해제가 되면 몇 배 오릅니다. 난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진흥구역 해제해서 몇 배 오른다라고 할 말 정도의 내 경험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파트 봐봐요. 입주를 하잖아. 입주를 하고 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대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진흥구역 해제 때문에 뭐 5배 올랐다 이러면 안 돼요. 진흥구역 해제할 때 아파트 입주액도 같이 해갖고 상업적 가치가 쭉 올라간다. 요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땅 사면 몇 년 정도 가져가고 싶어요? 3년 가져가고 싶어요? 택지개발지구 만드는데 몇 년 걸리죠? 택지지구, 아파트, 이건 얼추 치려요. 그봐. 그러면 언제 해제된다? 택지지구쯤에 해제가 돼요. 택지지구, 쯤에 해제가 되거든.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 2008년도에 이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이때 산다. 아유, 나는 이때 사면, 그럼 뭐다? 건강해지겠잖아요. 예. 그리고 2009년 2월 달에 여기가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단 말이에요. 요때가 이제 농림지역에 있던 땅들이 관리지역 농림지역들이 대거 생산 녹지지역으로 올라왔는데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그대로 딸려 있다. 그죠? 지자체 사정에 잘 모르는 농림부가 진흥구역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다가 이제 요 동네가 집값이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일반 주거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동네 집값이 비싸다. 그러면 으쌰으쌰해서 우리도 신도시 만들어보자 할 수도 있겠죠.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동탄은 양주 옥정지구보다 집값 좀 비싸죠. 스카이뷰 보세요. 요만큼이 동탄 신도시였다. 맞죠? 요만큼이 동탄 신도시, 빨간 선에서 오른쪽이 동탄 신도시인데 여기 보면은 아파트 지었죠. 이거 용도지역, 녹지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미니 신도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 한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이 뭐예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요렇게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집값이 비싼 동네는 요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 고읍처럼 옥정지구처럼 집값 별로 안 비싼 동네는 뭘로 간다? 진흥구역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설명한 게 요거면 돼요. 집값이 싼 동네는 생산 녹지로 갔다가 진흥구역 해제되고 생산 녹지로 갔다가 그게 결국은 자연 녹지로 가요. 이 자연 녹지가 주거로 가지냐? 잘 안 가진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좀 비싼 동네는 생산 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로 가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서 땅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권하는 거죠. 요 사이에서. 화면 보면 로드뷰를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 식자재 마트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요런 동네가 있는데 원래는 2008년도에 요때가 이제 요런 동네가 있었고 그리고 신도시 발표했을 때는 뭐 그냥 요런 생겼어요. 그죠? 그러다가 저 멀리 신도시 짓고 있습니다. 비주얼이 뭐예요? 농지죠. 맞나요? 땅값이 별로 안 오른다니까. 예. 생각해봐요. 농사 짓는 어른들이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러면 생산녹지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농업진흥구역이다. 뭔 생각하고 있어요? 내 땅 농지야. 이런 생각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가격이 별로 안 오른다니까. 생산 녹지로 올라와봐야 여전히 더 강한 규제인 진흥구역 붙어서 안 오르거든. 그런데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 특히 너무 공인중개사식 공부하신 분들, 중개사분을 낮춰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개사식 공부는 지금 규제에 뭐가 된다, 뭐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을 안 좋은 땅으로 봐요. 진흥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은 뭐예요? 이제 갓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올라온 거죠. 맞나요? 근데 진흥구역 해제, 더 도시화되면 진흥구역 해제가 될 수도 있고, 해제가 되면서 일반 주거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진흥구역 해제돼도 비주얼이 대지가 될 수 있는 땅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비주얼이었는데, 이 동네가 2016년도에 진흥구역 해제를 했는데도 농지 비주얼이네요. 이러다가 2019년, 잘못 찍었네. 예. 뭐 지은 줄 알았더니 비닐하우스. 예. 진흥구역 해제 기념으로 비닐하우스 뚜껑 바꿔한 것 같습니다. 예. 요 약간 짓기 시작했죠. 내가 왜 잘 아냐면 이 진흥구역 해제할 때부터 내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 이제 요러면서 요런 거 짓기 시작하면서 요런 땅들이 지어진 건물들이 평당 한 500씩 하더라고요. 요런 거 대지가 되면서 원래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동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 보면 여기 개발했던 사례를 보면 옥정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내비를 찍고 서울을 가면 이렇게 해서 서울 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짝서 오는 트래픽도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메인 타겟 잡은 게 여기잖아요. 여기 사러 갑시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정 신도시가 2만 가구가 좀 넘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요 라인이 되게 좀 괜찮겠네. 이래가지고 요 땅을 샀단 말입니다. 스타벅스나 탑10을 산 게 아니고 우리가 샀을 때, 우리 형님이 투자했을 때는 이런 비주얼입니다. 저도 지금도 이 형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스타벅스가 또 올라요. 전혀 안 떠오르잖아. 근데 제가 삽시다. 땅도 평당 550이었어요. 비쌌어. 이 라인에서 제일 비쌌어요. 근데 아니다. 상업적 가치가 옥정지구 들어오면 여기가 확실히 좋아진다. 그래서 땅 계약하면서 스타벅스에도 입점 제한 넣고, 하이마트도 입점 제한 넣고, 삼성 디지털 플라자도 입점 제한 넣거든요. 계약서만 가지고. 넣었는데, 그 세 군데가 다 입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라가지고 스타벅스만 먼저 임대를 줬어요. 이렇게. 스타벅스만 임대를 줬는데, 이 스타벅스 매출이 차로 엄청 들어가네. 초반부터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월 매출이 2억 3천일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월세가 그 2,700, 2,800일에 나온 거예요. 그런 중에 탑10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도움 드린 거 아니고, 우리 회원님 덕에 제가 배운 겁니다. 저는 요 나머지 부지에도 하이마트 넣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이 하이마트 옆으로 갔죠. 저는 여기 넣자 그랬었는데, 하이마트는 줄 받는 월세가 스타벅스에 비해서 좀 작다. 그러니까 두 개가 월세가 비슷한데 땅이 스타벅스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땅 전체를 58억에 샀어요. 58억에 사서 스타벅스가 450평 쓰고 나머지가 750평인가? 700평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하이마트 줘도 되는데 두 개 월세가 똑같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효율 안 산다 이러면서 하이마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탑10을 하셨더라고요. 탑10까지도 했는데 땅 아까 60억에 샀다 그랬나요? 58억에 샀습니다. 이거 깎아서 58억에 샀는데 스타벅스 80억에 팔고요. 탑10 100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팔고 나서 김종률 아카데미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고 그래요.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상업적으로 요런데 땅 녹지지역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는 거 공부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강의할 때도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뒷단에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조합을 생산 녹지에 농업진흥고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보세요. 주변에 우리 신도시 들어올 때 되게 많죠, 그죠? 저는 부동산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나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근데 집값 더 올라가니까 뭐 했어? 신도시 발표를 또 한 거야. 아니, 배가 고프면 밥을 짓는다 이해하죠? 그 쌀을 씻어놨어. 그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쌀을 또 씻어? 씻은 걸 밥을 해야지. 왜 신도시를 또 지정해요? 그래서 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굉장히 잘못됐다 이야기했거든. 이 윤석열은 문재인이 씻어난 쌀이 더 있는데 또 씻잖아, 이거 지금. 우와. 이 더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아니, 아마 서서 지금 바로 이야기해도요, 택지지구 예정이 15개 넘을걸요? 대충만 이야기해도 내 기억나는 대로 기자랑 이야기, 얼마 전에 뭐 신도시 추가 지정 뭐저쩌고 해가지고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 읊으면서 하다 보니까 1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신도시들 중에서 안 되는 것, 드랍되는 것도 있겠지만 앞서가는 것들 요 패턴이 나오겠죠. 맞죠? 김포에 콤팩트 시티 한강 이 신도시 지정한 거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땅들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거 지정 때쯤 가면 뭘로 바뀔 것 같아요? 지정하고 지정 무렵쯤 가면 생산 녹지로 바뀌지만 또 뭐 따라온다? 진흥구역 따라온다.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째려볼까요? 째려봐야지. 건강하고 싶으면 사고. 째려보고 있다가 한강 이 신도시 들어온다 할 때쯤 돼서 사든지, 아니면 진흥구역 해제되자마자 가서 사든지, 해제되자마자 도로 좋은 거 산다든지, 도로변 좋은 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김포 콤팩트는 아직 한참 남았고, 좀 앞에 거를 이야기하자면 왕숙 같은 데 있잖아요. 왕숙도 좀 빠르고, 계양도 빠르고, 대장지구도 빠르고, 창릉 좀 빠르고 그러죠. 요 뒷장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 물건은 10840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지도를 보고 이거 땅 좋은데 답사 갑시다 했던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경매가 변경이 되더니 금액이 올라 버리더라고요. 제가 답사 갔을 때 용도지역 생산 녹지 지역이었거든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물건이 경매가 나올 때는 생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인 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땅을 좋게 봤었느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동네가 요런 데 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꾸질꾸질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랑 요 사이에 요런 데는 계획관리였고요. 여기는 뭐예요? 주거지역과 면을 대고 있다고 해서 생산 녹지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새로 도로가 난 거야. 새 도로가. 까만색으로 표시하고 이 새 도로가, 이 도로가 2013년에 임시 개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다음 중 도로가 제일 좋은 땅은 생산 녹지죠. 그죠? 근데 이 까만 도로가 뭐냐면 수도권 도로망 구축 계획에서 축이 되는 도로 중에 한 개예요. 지금 여기 오나무비라는 동네인데 더 가면 수동면이라고 있어요. 수동면으로 가는 엄청 큰 줄기가 되는 도로거든요. 예. 그 도로입니다. 그럼 졸지에 생산 녹지가 도로가 제일 좋아졌네. 맞죠? 생산 녹지 왜 도로를 이렇게 좋게 했을까요? 뭐 쌀을 빨리빨리 실어 나르려고?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설명 드린 것처럼 지도를 보고 이 해석이 되면 되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 오나무읍을 갔을 때 나는 남양주 오나무읍이 뭔지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이게 뭐야? 생산 녹지인데 도로가 제일 좋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사를 가서 이거 해봅시다. 이때 땅이 평당 100만 원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는데 변경이 되는 거예요. 왜 변경이 되지? 이랬는데 그 사이에 일반 주거로 바뀌었던 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로 바뀌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일반 매매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값을 쭉 올려버리더라고. 보세요. 평당 100만 원 초반에 했던 금액인데 거의 200 가까이 금액을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뭔가 감정적으로 분한 거예요. 이 안에 땅에 매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경지 정리된 농지는 농업진흥국이 해제 안 된다. 거의 이런 말, 뭐 이렇게 배웠죠. 아니라니까요. 뭔 소리 하고 있어. 개발함력이 높으면, 개발함이 더 높으면 돈 들여서 경지 정리한 농지라도 진흥국이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하면 어떤 땅 됩니까? 겁나 반듯한 땅 되잖아요. 맞죠? 예. 그때 요런데 땅들이 틀이 쪼개난 땅, 이런 땅들이 200만 원이라 부르거든요. 일반 주거 밭 올랐을 때. 근데 뭔가 느낌이 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샀거든. 아이고야, 이 큰 길가는 1,000만 원 가네. 와, 성질머리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넙죽 살 걸, 씨.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가. 길가에 좋은 땅들은 1,000만 원씩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패턴 찾을 수 있겠어요? 집값이 좀 비싼 동네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도로가 더 좋아지고 이런 땅들이 진흥구역이 해제되면서 어디로 간다? 일반주거로 가버린다. 그래서 그 옥정지구를 보니까 해제되고 나니까 500만 원쯤 해지더라고요. 해제되고 나서 비주얼이 이때가 대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대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들어왔어요? 스타벅스 막 들어왔죠. 하이마트 막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저 맥도날드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저기가 1,0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땅